안녕하세요, 남스비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웹툰 좋아하시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이버 웹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이용하는 웹툰에 대해서 네이버가 상표로 등록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상표는 어떻게 등록을 받았는지, 그러면 네이버가 상표를 등록받았다면 다른 웹툰 업체들, 대표적으로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에 웹툰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웹툰이라는 것은 웹과 카툰의 합성어인데, 온라인상에서 만화를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웹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웹툰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웹툰이라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만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요. 어떻게 네이버가 웹툰이라는 것을 등록을 받았을까요? 제가 키프리스에서 미리 웹툰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엄청 많은 상표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등록된 상표들이 꽤 눈에 보였거든요. 자, 우선 웹툰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표들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영문으로 웹툰을 검색을 했을 때 158건의 상표가 검색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등록된 상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 상태로 가서 전체 체크를 해제하고 등록으로 한 다음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 94건의 웹툰 관련된 상표가 나오고 네이버 주식회사에서 대부분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맨 위에 나오는 상표는 바로 이 상표인데, 자, 이 상표는 어떻게 등록을 받았냐면 그냥 단순히 웹툰이라는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웹툰 주변에 말풍선 모양으로 회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 이 전체로서 상표를 등록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상표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문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에 이미지 같은 것을 조합을 해서 도형을 함께 출원을 함으로써 상표 등록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밑에 있는 상표들은 웹툰 스튜디오, 라인 웹툰, 네이버 웹툰, 여러가지 네이버의 상표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웹툰 스튜디오라는 전체 명칭으로서 등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웹툰이라는 것만 가지고 등록을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웹툰이라든가 네이버 웹툰, 이 부분도 라인과 네이버의 유명한 이미지를 통해서 뒤에 웹툰만 붙여서 등록을 받은 것이지 이게 웹툰 자체로 등록을 받은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살펴보면 다음 웹툰 스튜디오가 또 여러 개 나오고 있고 기타 웹툰 관련된 상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상표를 다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웹툰 자체로만 문자로만 깔끔하게 등록된 상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웹툰이라는 글자만 가지고는 상표가 정말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등록이 아닌 거절 상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 상태에서 거절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가장 맨 위에 보이는 상표는 카카오 엔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웹툰이라는 상표입니다. 이 상표는 왜 거절됐을까요? 아까 네이버의 상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말풍선 모양의 도형이 같이 그려져 있었고 그 내부에 웹툰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서 전체로서 그냥 단순한 웹툰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뭔가 색다른 이미지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준 것이고, 카카오에서 출원한 이 빨간색으로만 표시된 웹툰이라는 상표는 비록 알파벳 E 문자에서 왼쪽 짝대기가 없기는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웹툰이라는 단순한 그 글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거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네이버 주식회사에서 아까 동일한 모양의 웹툰이라는 상표는 왜 거절되었는가,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살펴봤는데 그냥 다른 사람의 상표가 유사한 게 있어서 거절이 되었던 케이스였고요. K-웹툰이라는 것도 K라는 문자만 붙여서 우리나라의 웹툰이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거절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밑에 살펴보게 되면 여러가지 웹툰 관련된 상표들이 있는데 각자 이유가 있어서 다 거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카카오의 웹툰이라는 단순한 글자가 거절된 것으로 봐서 웹툰이라는 글자 자체는 그냥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만화라는 보통 명칭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아무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그런 글자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법률적인 용어로 상표의 보통 명칭화라고 하는데, 이 상표의 보통 명칭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시는 컬러링 있잖아요. 컬러링이라는 것이 원래는 상표였습니다. 바로 SK텔레콤의 통화 연결음을 컬러링이라고 했고, KT나 LG U+ 같은 경우에는 링투유 또는 뮤직벨 링이라는 자체
자체적인 상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SK텔레콤의 컬러링이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누구나 통화 연결음을 그냥 컬러링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명칭화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기프티콘이 있습니다. 기프티콘도 원래는 SK텔레콤이 갖고 있던 상표였습니다. 기프트와 아이콘을 합쳐서 만든 명칭인데, 네, 이 기프티콘이라는 명칭도 사실 정확한 이름은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SK텔레콤의 기프티콘이 너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기프티콘이라고 더 많이 부르게 되면서 보통 명칭화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예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스컬레이터인데요. 누구나 다 에스컬레이터를 에스컬레이터라고 부르지 그럼 뭐가 있느냐라고 하실 텐데, 원래 에스컬레이터는 오티스 엘리베이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상표권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원래는 전동식 계단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명칭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티스 엘리베이터에서 만든 이 에스컬레이터라는 상표를 누구나 다 사용을 하게 되면서 식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보통 명칭화 된 것이죠. 자, 웹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인식하는 온라인상에서 보는 만화책이지만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웹툰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라고 하지 않고 웹코믹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네이버가 미국에서는 단순하게 웹툰이라는 글자 자체로 상표 등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반대되는 예시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부르는 게 있는데 바로 챕스틱이 되겠습니다. 미국 드라마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립밤을 원할 때, 립밤을 달라고 할 때 Give me a chapstick 이라고 하면서 챕스틱을 립밤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챕스틱이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고 여러가지 니베아 립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립밤을 립밤이라고 부르고 챕스틱을 보통 명칭화 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가지 보통 명칭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네이버 웹툰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보통 명칭화 되었지만 보통 명칭화 되지 않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에서는 네이버가 웹툰이라는 글자 자체로 상표를 출원하고 최종적으로 등록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웹툰 업체들 혹은 다른 나라의 온라인 만화 제공 업체들은 네이버가 상표를 등록받은 국가에 한해서 웹툰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웹툰이라는 명칭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보는 만화를 웹툰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가 웹툰이라는 상표를 등록받은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이버의 웹툰 상표를 통해서 상표의 보통 명칭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상표가 너무나도 유명해진다 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명칭화를 꼭 주의하시고 상표, 등록된 상표다 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녕!